자, 지금 시간이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오후 8시 3분입니다. 곧버스. 자, 2780원.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지만 하단선이 3030원에 있죠? P24. 33원? 네, 3033원이니까 3035원까지는 올라가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단선 밑에서는 분기봉이 끝날 때까지는 버틴다. 그게 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올봉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죠.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봉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봉은 이거 버텨야 된다는데 못 버텼어요. 계속 관망합니다. 계속 관망해야 돼요. 할 얘기가 없죠? 전혀 없습니다, 할 얘기. 자, 일봉은 하단선이 올라와요. 일봉은 하단선이 올라오는데, 글쎄요, 이게 갭상승이 와야 좀 제대로 발달할 것 같고요. 갭상승이 안 오면은 아리까리해요. 그 다음에, 타이거, 분기봉, 하단선 아래 있고, 월봉은 답이 없고, 그 다음에 주봉은 상단선에 밀리고 있고, 이건 내일까지 지켜봐야죠. 지금은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내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갭상승이 오면 해볼 만한데, 보합이거나 개파락이 오면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보여드렸죠. 오늘 개인이 곧버스 99억 샀어요. 99억. 생각보다는 많이 안 샀습니다. 뭐 오늘 많이 살 수도 있었잖아요. 외국인 혐오를 미친 듯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개인의 매수세가 크지 않아서 시름을 덜었네요. 자, 개인은 3,550억 매도, 외국인은 5,557억 매수, 기관은 2,775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4,873억 매도해가지고 누적으로 3,000억대 남았습니다. 3,700 얼마 남았냐면 3,793억 남았고요. 개인이 3,700억 선물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과 외국인이 지금 매수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콜을 샀고 개인은 풋매도를 했어요. 좀 특이하죠. 개인이 콜을 샀으면 개인은 풋을 사야 되는데 개인이 풋매도를 해서 둘이 포지션이 똑같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해드릴 얘기 뭐냐면 제가 아는 지식은 전부 다 공유하는 거죠. 그래야 대응을 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테니까요. 지금 야간 선물은 보합이에요. 나스닥이 지금 얼마 올랐냐면 지금 156포인트 오르고 있는데도 보합이에요, 보합. 자,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2018년도 9월 달부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의 인버스의 흐름이에요. 인버스의 흐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녹색이 전환선 9고요. 녹색이 전환선 9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회색이 기준선 26입니다. 근데 이게 기준선 26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거를 단순 비교를 해드리면 자, 지금의 상태랑 그냥 비교해 보시면 돼요. 뭐 제가 이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선택의 영역이지. 이게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관찰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이게 기 26이고 이게 전구예요. 전환선 9. 그러면
전환선 9가 기준선 26을 넘어서요.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예. 넘어섰어요. 그러면 전환선 9는 위로 가고 기준선 26은 아래로 가요. 똑같이. 예, 여기도 전환선 9는 위로 가고 기준선 26은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이육이니까. 예, 이게 정구죠.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기준선 26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려갈 때는 안 뚫어요. 잘. 이렇게 내려갈 때는 안 뚫고 이렇게 올라갈 때 뚫어요. 이게 기본적인 그 돌파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선 26이 여기까지 하방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가 1번이라고 할게요. 지금 하방이잖아요. 여기도 1번이에요, 지금. 지금 하방이라고요, 하방. 근데 하방일 때 뚫으면 다 감아 올려. 여기 보시면 뚫었다가 감아 올리고 뚫었다가 감아 올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올라가요. 이렇게 턴했잖아요. 근데 여긴 뚫려. 예.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 구간은 막히는데 B 구간은 뚫린다고요. 그게 기준선 26이 아래를 보느냐 위를 보느냐의 기본적인 성질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잘 안 뚫린다고 생각하신 것보다 잘 안 뚫리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지금 상태에서 저가가 붕괴되더라도 지난달에 저가를 붕괴하는 상황이 나온다고 해도 이건 뚫리기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지금 위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위를 보고 있는데 위를 보고 있으면 이거 잘 뚫어요. 잘 뚫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위로 뚫는 건 어렵지 않다고. 밑으로 뚫는 게 어려운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에서 보면 낙폭은 제한적. 예? 낙폭은 제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막 올랐잖아요. 지금 나스닥이 막 올라도 국장이 많이 못 오르는 게 지금 구조 자체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요. 이 차트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 인버스 죽는다, 곧버스 망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생각하신 것보다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떨어질 수 있는 공간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반대로 위로 가잖아요. 반대로 위로 갈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생각과 다르죠. 왜냐? 여긴 지금 내려가는데 이렇게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 전 고점을 넘을 만큼 다 올라가요. 여기가 고점이면 여기를 넘을 만큼, 여기를 또 넘을 만큼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진폭 자체가 아래쪽은 제한적이고 위로는 많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이렇게 고점이고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죠? 이렇게 내려가면 이쪽은 제한적이고 오르면 이만큼까지 오를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 그 자리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거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다고.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큰 폭의 하락이 올 수 있을 만큼의 강한 하락이 올 수 있는 자리냐? 그게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곧버스를 들고 있지만 팔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얘가 위로 튕겨가지고 전고점을 넘었어. 그럼 고민해봐야죠. 그때는. 좀 덜까? 팔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밑으로 빠진다고 해서 여기서 곧버스를 정리하고 레버리지를 갈아탔다가 감아 올리면 양쪽 다 당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오를까요? 이건 왜 내리고? 이게 내리는 이유는 월봉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르는 이유는 분기봉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의 곧버스는 분기봉은 0구간이고 월봉은 1구간이에요. 그러니까 1구간에서는 빼야 되잖아요. 0구간에서는 올려야 되고. 그죠? 그래서 월봉이 빼면 분기가 올리고 월봉이 빼면 분기가 올리고 이 짓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죠? 자, 분기가 올리면 월봉이 빼고 분기가 올리면 월봉이 빼고. 이 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시간 자체가 그런 시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정고점을 넘어야 청산에 대한 니즈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고점을 넘어야. 지금 상태에서 정고점을 넘어줘야. 그러면 정고점이 얼마냐면 3,940원이죠. 맞나요? 정고점이 얼마죠? 정고점이 곧버스의 정고점이 얼마냐면 제가 알기로 3,940원을 알고 있는데
예, 3,940원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저에게 당신 고포스 팔래요? 그러면 저는 3,940원 넘으면 팔겠습니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는. 예, 실제로 거기 가도 팔진 않겠지만 예, 그렇다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할 거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여기서 정리를 한다? 너무 아깝지 않아요? 예, 저는 이 자리에서 정리한다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깝게. 지금 여기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잖아요. 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 딜은 또 연구간이 엄청 많아요. 그죠? 여기는 연구간이 많다고요. 생각하신 것보다 예, 조금만 버티면 돼.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예, 여기구나. 여기면 2월, 3월, 4월, 5월이잖아요. 그럼 6월부터 그 뒤로는 예, 다시 또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내릴 수 있는 환경이냐? 분기봉이나 반기봉으로 봤을 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월봉이 누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분기봉이 끌어올릴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3월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예,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일 텐데, 문제는 3월이 되면 월봉이 누르잖아요. 3월까지도 월봉이 누르기 때문에 올릴 거면 2월 달에 빨리 올리는 게 나아요. 그래야 3월 달엔 더 올리지. 자, 네,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죠. 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진짜 안 맞는다. 네, 맨날 틀리다.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 이게 상방 잘 보시는 분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빨리빨리 거래 바꾸신 다음에 돈을 버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고포스를 거래하는 이유는 분기봉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는 거예요. 분기봉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분기봉은 어차피 1년 내내 상방이에요. 1년 내내 상방. 고포스는 4분기가 상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 분기가 1분기라도 종가가 오르면 3,940원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3월달 종가가 12월 종가보다 높으면 3,940원 위로 가야 되고, 6월달 종가가 3월달 종가보다 높으면 3,940원 위로 가야 되고, 9월달 종가가 6월달 종가보다 높으면 3,940원 위로 가야 돼요. 예, 그런 구조라고. 근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계속 눌렀다가 한번 종가 올리면 그만큼을 한 번에 다 땡겨 올린다고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타협할 거라는 거예요. 분기랑 월봉이랑 서로 타협을 해서 어느 정도 중간에다 두고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번 올려줘. 3,940원까지 올려줬다가 또 빼. 또 빼면 상관없잖아요. 3,940원을 다시 줬기 때문에 또 한동안 또 뺄 수 있는 거예요. 또 빼다가 또 한번 올려줘. 3,940원 또 줘요. 그리고 또 빼. 그러면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예전에 했던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올렸다가 빼. 그리고 또 올려줘. 또 빼. 또 올려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양쪽의 니즈를 다 만족시키면서 봉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밑으로 빼면은 분기봉의 니즈는 부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미친 듯이 올라가야 된다고. 빼는 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3,940원까지는 다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